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세무사, 그죠? 세무사 상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OT를 좀 해볼게요. 회사법에 대한 OT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회사법의 상법, 그러면 상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넓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회사법만 딱 범위를 줄여서 줬기 때문에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상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상법의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서 공부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법의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듣고 이제 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 건 없어요. 사실 알 것 없고, 사실은 세무사 합격하시면, 사회 나오시면 이 회사법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 가장 필요하고, 그래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양이 좀 적은 과목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법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또 시험 합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오는 거 확실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출제 위원급이니까 뭐 출제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뭐가 나오는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법에 대해서 많이 알 건 없지만 우리 법은요, 크게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크게 우리 법을 분류할 때 이렇게 공법하고요, 이렇게 사법으로 분류해요.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 알겠죠? 듣고 넘어가는,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분류를 해버리는데, 이 공법은 뭐냐면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 행정부처 있죠? 행정부처 등이 일방 당사자, 일방이죠? 일방 당사자와 당사자가 되는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뭐 좋아요. 그런 건데 얘만 하나 들어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헌법도 있죠. 여러분 시험에 선택 과목으로 행정법 있죠. 행정법. 그쵸? 이 행정법인가요? 행정소송법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행정법이 있거든요. 이 행정법에 대한 절차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알겠죠? 행정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법들을 우리가 공법이라 그래요. 뭐 그건 그렇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법으로. 사법은 뭐냐면 민간인들, 그죠? 일반인들, 그죠? 일반 사람이 일방 당사자 내지 쌍방 당사자로 법률 관계가 나타났을 때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민법 총칙도 들어오지 않나요? 그죠? 민법 총칙도 선택 과목 들어있죠? 세무사에, 그죠? 그게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이 민법인데, 민법 속에 보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뭐 채권, 물권 들어보셨을 거야. 뭐 가족법, 재산법이죠. 그 중에서 민법 총칙 요 부분이 아마 세무사에 선택 과목 다 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우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별법은 요걸 우리가 일반법이라 하고 요걸 특별법이라 하는데, 특별법은 뭐냐면 상법이 대표적입니다. 상법, 알겠죠? 이 상법이 있다. 상법이 있거든요. 요 상법입니다. 요 상법 속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선택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걸 배울 거예요. 그죠? 요걸 배운다. 그래서 크게 법의 분류는 여러 가지 많아요. 뭐 다 알 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고, 크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자면 공법,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관련되는 법,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인들에 관계되는 법, 대표적으로 민법하고 상법이에요. 근데 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상법인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요거는 모든 법률 행위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여기는 상법은요,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야. 그래서 특별법이야. 여기는 모든 사람, 알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몇 개 주체를 뽑았는데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다. 그 중에서 회사법은 뭐냐? 상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인. 회사법은요. 회사법은 상인인데 상인은 이렇게 나눠져요. 개인 상인하고요. 개인 상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상인으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요 법인이 있죠. 요 법인이 여기 회사법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5개의 회사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주식회사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법인 상인들을 규율하는 법이 회사법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법인 상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게 될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법인을 규율하는 것이 회사법이라면 회사를 배우면 되겠죠. 그게 5가지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5가지 회사만 배우면 돼. 5가지 회사를 규율하는 법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회사를 배우게 된다. 하여튼 그래서 요런 어떤 우리가 배우는 그죠? 배우는 과목의 위치 하나 알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상식으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다?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거의 다 압니다. 다 알고 또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인, 그죠? 주체가 상인이고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인데 요 상인 중에서 우리가 개인 상인하고 법인 상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법인 상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 회사법이야. 우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 하면 또 가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 5가지 회사. 오늘부터 뭐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해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회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세무사를 합격하시고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고객들이 이 5가지 회사 중에 있어요. 물론 아니면 어때요? 개인 상인들이겠죠. 개인 상인들. 요 개인들의 개인 상인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세무 업무를 해주겠지만 사실 큰 건들은 이거예요. 큰 건들은 이거고 이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가 형태가 합자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주식회사를 대처해 줄 때와 그 다음에 한 명의 회사를 대처할 때 완전 달라요.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요. 시험 출제 내용은요. 거의 주식회사에서 80%. 그리고 이 5가지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법인 기업 형태 전부입니다. 법인 형태 전부인데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가 거의 92% 정도야. 6, 7% 돼요. 전부 주식회사인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회사를 규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디 있다는 걸 좀 알아줬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니까 회사법에 대한 수험 특징 간단하게 몇 가지만이라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부 방법 논리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뭐 학설도 나눠져 있고 소수 다수설 많습니다만은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일단 회사법은요.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제도법입니다. 제도. 어떠한 회사 제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 회사를 규율하는 제도 중에 또 나눠져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 제도를 공부하면 돼요. 오히려 있죠. 이 제도를 공부하면 실무와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 회사법은 이 실무라기보다도 현실의 회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가슴이 안 와닿으면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 내용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법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제도 이해가 정복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보면 거의 조문입니다. 조문 위에 출제이기 때문에 조문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조문만 보면 되는데 그 조문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죠? 제가 나올 조문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시험장에서 못 골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냥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기본 강의를
좀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듣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조문을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그걸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조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지름길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무적이고 회사법은 현실적인 법이다. 그죠? 그렇게 느낌을 갖고, 그리고 제도의 실무적 연결설이 중요하고, 공부할 때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얘기하면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하면은 가슴에 와 닿는다. 물론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떠한 과목도 처음 하면 다 생소하다.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보면 되니까 저랑 함께 같이 익숙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장점이라면 회사법도요. 공부 방법만 잘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과목이에요. 가성비 높습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합격 후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니까 기왕에 할 거 저는 이 상법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하시면 좋습니다. 나와서 세무사 하시는 분도 다 뭐 처음에 조금 힘든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은 그렇고요. 출제 범위 잘 아시겠지만 조문이 거의 95%다. 조문이 95%다. 판례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나올 만한 거 몇 개만 짚어주고 하시면 돼요.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아는 걸 연습하면 된다. 학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기출문제를 통한 수험 범위를 완전히 확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강의하면서 기출문제 교재에요. 기출문제 표시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최근 10년째 정확히 표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게 뭐다? 만약에 공부한다면 요걸 하시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고 딴 언저리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하고 나올 것 꽉 짚고 그렇게 넘어가면 한두 번만 딱 공부를 하면 아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험 범위를 과감히 줄여야 되겠죠. 이것저것 책 보시면 안 돼요. 책 보면 안 되고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교재 하나 딱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조문으로 확인하면 돼요. 조문으로 확인해야 돼요. 거기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조준 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저는 35개에서 40개까지인데 39개까지 맞춰줄게. 알겠죠? 맞춰줄 테니까. 그러면 되잖아. 38개면 안 되나? 합격하나요? 30여 개만 해도 합격하잖아. 그죠? 30개, 그죠? 몇 개? 35개. 원해요? 알았어요. 35개 좋아. 확실히 맞춰줄게. 진짜로.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와서 우리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보면 뭐 기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강의가 있어요. 그죠?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지문을 딱 골라가지고 한 뭐 열 몇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중을 암기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면 고를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내용은 버리고 강사를 따라오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출제 범위 뭐 수험 전략이다. 기본서 이해해야 된다. 요 기본서 이해 부분은요. 기본서가 상법이 회사법이 양이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그동안에 왜 회사법이 양이 많다 했는데 그건 뭐냐면 좀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 좀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좀 던져줘서 그래요. 그걸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딱 줄였기 때문에 근데 기본서는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큼만 제가 그 시험 범위에 딱 맞을 만큼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 판례 기출 확인하는 거야. 거의 기출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 출제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전부 다 있죠. 문제 풀을 주지만 전부 이미 여러분들이 몇 회죠? 61회인가요? 61회죠. 거의 나올 거 다 나오고 계속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한번 하고 최종 합격하면 된다. 문제 연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제 교재가 있는데 예습하지 마세요. 알겠죠? 처음 예습하면 안 돼요. 모르는데 예습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복습을 해본다. 복습을 해보고 혹시라도 뭐 동영상으로 복습 영상을 주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게 더 좋다. 빠르게. 왜냐하면 제 강의 오늘 이제 해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를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착각하지만 한글이기 때문에 다 들었다고 착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50%도 다 내게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확신하 가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어쨌거나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간 일정 간단히 보시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하고요. 보충 강의라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 별도로 특강식으로 지금 회계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계사는 기본 강의 해줬고 그 다음에 특강식으로 일요일날 무료 강의를 해서 조문 특강을 해줘요. 이게 보충 강의인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 결국 조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해주고 난 다음에 보충 강의 그래서 이 조문 판례집 지금도 같이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확실히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돼요. 나올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강의 객관식이죠.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보고 최종 정리하면 몇 회도 기본 강의 할 때 최소 여러분 책 두 번은 봐야 되지. 두 번 볼 거죠? 약속해. 두 번. 두 번 봐. 두 번도 안 보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보충 강의 1호 특강 할 때 와서 그때도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일요일날 지금 나오는데 회계사 학생들 힘든데 나오는데 그 학생들 상당히 실력이 많이 올라죠. 거의 왜냐하면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끄떡끄떡하고 굉장히 자신감 없거든요. 꼭 나오셔야 돼. 그래서 하면은 이거 또 하면은 한 1, 2회도 되겠지. 그러면 4회도.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몇 번 볼 거야? 두 번은 봐야 돼. 제법. 알겠죠? 더 많이도 보지 마. 두 번만. 두 번 보죠? 그럼 몇 회도? 6회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할 때 한 번, 그건 한 번 보면 되겠지. 물론 틀린 거 체킹하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7회도. 마지막에 제가 또 한번 찍어주잖아. 8회도야. 바보가 아닌 다음에 35개 나와야지. 그리고 제가 가면서 항상 새로운 거 할까요? 천만의 말씀. 똑같은 거 하는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들으니까 처음 듣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다음 가면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지겹습니다. 그러면 8회 독이면 그냥 35 다른 것 때문에 떨어졌는 건 모르겠지만 상법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죠? 약속. 8회도 하고 믿고 해봐요. 진짜로. 내가 상법만큼 점수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데서도 변호사 강의하고 이 법무사 강의에서도 찍기 아주 도사입니다. 도사. 제 문제 갖고 가서 다 웃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무료 유튜브 특강을 마지막에 최종 정리 막 해주거든요. 이 변호사 같은 거기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지막에 그거 들으려고. 무료 해주면 더 좋잖아. 그래서 한번 쫙 훑고 들어갔는데 나온다. 여러분 똑같이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렇게 따라오면 되고 기본 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감은 알아야 되니까 회사법하고 회사법 조문 판례가 있거든. 책이 2권입니다. 2권인데 그 2권을 얇게 해놨어요. 굉장히 최대한 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법학자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이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책을 좀 너무 많아지고 이게 많아질 수 있는데 좀 최대한 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을 뭐 잘 쓰셨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 군더더기가 좀 많더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였다. 그래서 하여튼간 회사법 기본 제도를 제가 설명할게요. 하고 출제 가능 기본서 설명하는데 어떤 부분 좀 설명하지만 이거는 이해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줄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면 어때요? 그거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머지는 어때요? 이해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책을 막 전부 다 거기 나온 내용까지 암기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상법은 그렇게 해버리면 양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랑 같이 해보면 양이 안 많아요. 알겠죠? 항상 그렇게 해서 강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표 등을 해서 여러분 하여튼 이번 강의는요 특징이
기본서 강독이다. 알겠죠? 한 줄 한 줄 같이 가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준다. 그리고 요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해줄게요. 그 따라오시면 돼. 요 강독 강의다. 그죠? 기본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강독 강의를 해야 되지 중간중간 짚어서 중요한 거 해주고 넘어가면 학생들이 할 것 같지만 안 해. 제가 안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알겠죠? 너무 잘합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다른 과목 때문에 잘 안 할 수도 있죠. 학생들, 수험생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따라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조문 판례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조문 판례집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조문 판례집으로 가져야 돼. 그 조문을 봐야 돼요. 왜 거기서 나오니 고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조문 판례집이 있는데 요 진도 나가면서 그때 중요한 조문은 제가 같이 읽어드리고 표시해 줄게.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고 거기 제가 출제 표시도 다 해놓고 중요한 건 별표를 3개, 2개, 1개 다 해놨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PPT 자료인데 여러분 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그림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막 암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양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하는 거고요. 책에 그 그림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 제도를 이해할 때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 알겠죠? 예, 그러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필기 많이 하면 안 되겠죠? 필기 많이 할 거 없어요. 필기 많이 할 거 없고 딱 나오는 지문을 자꾸 익혀야 돼요. 알겠죠? 익히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재를 오늘 안 가져왔을 텐데 구매를 좀 하면 좋겠네요. 세무사 상법 강의 1하고 2가 있는데 요거는 조문 판례는 그야말로 조문인데 거기에서 나올 판례 있죠. 판례를 예상 판례를 해갖고 지문을 해갖고 한두 개나 두세 개 나올 만한 것만 딱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조문이 있으면 그거 집어넣고 해서 OX와 그 다음에 조문 그 자체를 또 한 가지 조문을 다른 데 보면 책들을 보면 조문을 그냥 갖다가 베껴 놓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준용 규정이라든지 숫자가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그냥도 안 읽히는데 저는 이제 준용 규정 숫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읽기 쉽게 다 표시를 해서 순화시켜 놨어요. 보면 돼. 읽으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놨다. 보시고. 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해놨습니다. 교재 소개했죠. 그래서, 기본 강의에도 기출 문제를 다 표시해 줬어요. 표시해 주고 중요한 지문 키워드로 만들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됐고. 뭐 교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딱 돼 있고. 각주는 필요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을 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볼 때는 각주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공부 몇 번 하다가 이게 뭐지? 궁금하네? 라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각주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때요? 교재 내용 위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밑줄을 제가 잘 쳐놨어요. 키워드 위주 잘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불편을 많이 제가 줄여놨어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듣고 이해하고 표시를만 잘하면 된다.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출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책에 이렇게 세무 24, 20, 19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놨어요. 알겠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제 나왔다는 거 최근엔 24년도 나온 데까지 다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판례 소개도 아까 했던 거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기출 횟수, 키워드, 밑줄, 굵은 글씨 다 표시해놨습니다. 아주 보기 쉽게 해놨다. 끝.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 조문 문제는 조문을 정확하게 169조를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별표 2개는 최소 5번 이상 나온 겁니다. 알겠죠? 나온 거다. 예, 그리고 조문 자체에 대해서 키워드 함정파는 거 있죠. 돌려놓은 거 있죠. 함정파는 키워드는 다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세무사 24, 23, 22, 21, 19
계속 나왔던 거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문 중에서도 이걸 응용해서 낸 거 있거든요. 응용해서 낸 조문들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 실어놨습니다. OX로 실어놨으니까 보면 돼요. 하여튼 요게 여러분이 당근하고 마지막 가져갈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서는 몇 번 읽으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읽히냐가 중요한 거야. 따라오면서.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최대한 절약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도록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상법 단톡방이 있거든요. 요건 제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전부 다 단톡방이 있는데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시면 거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익명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질문할 수 있고, 자료가 있으면 그쪽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올려주도록 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상법 교실 치면 나와요. 단톡방 가입할 줄 알아요? 한번 해봐. 지금 한번 해봐. 여러분 누구 한 명 벌써 들어왔던데, 그러니까 그냥 올려놨는데 누가 한 명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봐요. 최초로 여러분이 들어온 걸로 한번 볼게요. 찾았나요? 단톡방에 하영태 치면은 뭐 변호사, 법무사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세무사 상법 교실을 들어오고 코드 번호가 828253 빨리빨리 53 알겠죠? 빨리빨리 53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저랑 소통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에도 해줄 것 같은데, 이 조문 판례에 대한 그 무료 특강, 그래서 한 20분, 30분짜리를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요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문 판례를 들어도 좋습니다.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카톡방 운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목적이야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계획편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회사법에 대해서 총 16회를 하는데 저녁이다 보니까 3시간이잖아요. 그죠? 3시간이기 때문에 16회를 잡았는데 그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알겠죠? 3시간씩입니다. 보통 아침에 하게 되면 4시간 하는데 3시간이기 때문에 16회가 잡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차분차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랜만에 처음 왔으니까 제가 커피하고 케이크 준비했는데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고 몇 개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나눠 먹고, 알겠죠?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하고 요 16회 동안 제가 세무사 상법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처음부터 배부를 일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8회가 아닌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면 시험 합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추가적으로 요런 커피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마시면서 하자고. 한 잔씩 가져가시고 좋죠, 그죠? 마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여러분 안 가져왔지만 제가 펼쳐놓고 여기 하기 때문에 하시고 따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시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살살 가보겠습니다. 살살. 일단 먼저 우리가 회사법의 전체에 대한 거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되고, 저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PPT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개관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지자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보는 이 회사법 과목의 전체에 대한 목차입니다. 전체 목차니까 요 목차 제목이 여러분이 다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처음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 회사법 나름의 어떤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형소법이면 형소법도 마찬가지고요. 민법이 민법이지만 여러분 법을 이제 전공 안 하셨겠지만 우리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각 과목마다 각 법마다 언어가 달라요. 알겠죠?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상법의 언어를 여러분이 요 목차를 보고 알아주시면 된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강의 교환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죠? 상법의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시고, 자, 회사법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상법 총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회사법이 뭐냐 이렇게 들어오지만 사실은 회사법은 상인이다. 알겠죠? 회사는 법인 상인이다. 법인 상인과 개인 상인 나눠지는데 여러분 법인 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학교하고 나와서 여러분 고객은 개인 상인도 있고 법인 상인도 있다. 상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법이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면 회사법은 이렇게 6장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저는 설명도요, 요 조문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야만이 조문도 같이 볼 수 있고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칙,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오늘부터 입에 익혀야 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 회사다. 이 5가지 회사는요,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은 2가지가 나눠져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뭐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사람은 2종류가 있다. 사람은 우리 이제 법을 안 할 때는, 혹은 법을 안 하고, 혹은 뭐 이제 세무사 학교 안 할 때는 몰라도 상관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그죠? 확실히 알아줘야 된다. 사회생활 하면서 거래 주체, 당사자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 사실 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2종류가 있다. 자연인이 있고요.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법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알겠죠? 법이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법인을 한다. 그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물론 자연인하고 좀 다른 점은, 자연인은 숨도 쉬고 이렇게 생명력 있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손발이 있죠.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법인 사람이냐? 우리 법률 관계할 때 있죠. 이 법률 관계할 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다시 말해서 서로 채권 채무 관계 등등.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쉬운 예를 들면 채권 채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죠. 법인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린다. 개인도 법인에게 돈 빌려줄 수 있죠. 채권 채무 관계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다툼이 생겼다면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법인이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 나가시면 전부 거의 법인입니다. 취직을 해도 회사에 취직하겠죠. 법인이고. 그 다음에 뭐 취직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를 운영한다, 세무사를, 그죠? 운영을 한다, 영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법인입니다. 그때는 그 법인의 소속에 있는 대표이사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법인은, 자연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여자, 남자 2종류가 있죠. 2종류인데 법인은요, 몇 가지 있어요? 5가지가 있는 거죠. 요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나중에 설명 다 하겠지만 자연인하고 완전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거 빼고 있죠. 자연인이 하는 독특한 거 빼고는 거의 다 법인도 똑같이 합니다. 결혼도 하고요, 이혼도 하고요, 다 해요. 그 다음에 성전환까지 해.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줄게요. 알겠죠? 그게 잘못하면 어려운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5가지. 그러니까 자연인은 여자 남자 성격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 특성이 다르죠? 법인도 어때요? 이 5가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은 하는 행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자본 구성이라든지 설립 과정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거래하는 회사가 한명회사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그러면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 그래서 자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명회사는요, 좀 소규모면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의 개인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할 때도 주식회사는 살펴볼 때 여러분이 뭐 두드려 보겠죠? 이 회사는 주식회사네? 그럼 일단 자본이 얼마나 살펴보고
거래를 한다든지 해야 되죠. 근데 한명회사는 거기에 구성원인 사원들 있죠. 그 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달라요. 알겠죠? 여기는 주식회사는 개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주주들이죠. 주주들이고 회사의 자본주는 어쨌거나 그걸 나중에 하겠지만 5가지 성격이 다 다른 법인이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것다. 요 5가지 다른 성격을 배우면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주식회사는 양도 많겠죠. 양도 많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많이 쓰이고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알겠죠? 알았다. 이제 됐다. 5가지를 배운다. 그럼 통칙은 뭔데요?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 이런 거 알면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법을 배울 때요. 모든 법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것도 뭐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구분할게요. 이해가 되는 거고 시험에 도움 안 되는 거는 그냥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독일 계통의 대륙법계 계통을 전달받았는데요. 개수를 했는데 그 법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법을 만들 때 항상 총칙각식이 일어나죠. 총칙각식. 항상 모든 법이 다 총칙각식이야.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 때 법 기술 방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법전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모두 넣으려면요. 한없이 두꺼워져. 이만해지겠죠. 그죠? 이만해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판덱텐 책이라 그래갖고 앞쪽에는 항상 총칙 이런 내용을 쓰고요. 뒤쪽은 각칙 이렇게 써요. 그럼 각칙도 쭉 많이 있겠죠. 그럼 총칙은 뭐냐? 이 각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라든지 법률 관계를 전부 다 어디로? 이쪽으로 다 빼놓은 거지. 그러면 굳이 여기 할 때마다 똑같은 말 계속 쓸 필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칙, 각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형법 같으면 쭉 있지만 총칙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사람 얘기가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총칙은 뒤에 있는 내용을 공통되는 내용을 앞쪽에 다 뽑아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한 거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팀, 주식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여기 다 뽑아놨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요 5개 회사에 같이 다 쓰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내용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그 통칙이 몇 가지 있는데 많진 않아요. 몇 점, 다행히 그래도 회사법 통칙은 몇 점은 안 돼. 뭐 아주 쉬워요. 쉬운 거만 몇 점은 딱 있는 거야. 오늘 그거 할 것 같은데 그것만 딱 해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한명회사, 이 회사가 운영되는 관계를 쭉 나열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가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숲을 보고 들어야 되지 마구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회사법 통칙에 가보면요. 뭘 배울 거냐면 회사법이 뭐냐? 뭐 그건 그렇고 회사법이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회사가 뭐냐? 그거는 시험에 나와요. 법조문에. 그렇잖아요. 회사는 하면서 법의 정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나온다는 거죠. 그거 하나 알면 돼. 그리고 회사는 뭐다라고 했을 때 그 용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되는 거죠. 그거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설립을 해야 되겠죠? 회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연인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엄마 아빠 결혼하고 뱃속에 있다 태아로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법인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아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태어나야만이 법인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설립 과정을 한번 제가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 변경 구조조정이다 이런 것들인데 합병, 분할, 영업양 쭉 나오는데 회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도 살아가면서 뭘 하냐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죠? 뭐 성전환도 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산과 청산입니다.
알겠죠? 해산, 청산, 여기도 조문이 꽤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좀 쉽게 설명할게요.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 부분만 딱 정복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 쉽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통칙 부분에는 법인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놓고 이 뒤쪽에 가서는 뭘 할 거냐면 각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 세부적인 좀 보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운영하는 과정들 있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으면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뭘로 조달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해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요 굉장히 폼제고 우아해요. 얘가 돈 빌린 것도 우아하게 빌려. 그냥 돈 빌려오면 되는데 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빌려와. 알겠죠? 그 다음에 자본 조달하는 것도 어때요? 아주 쉽게 종이를 만들어서 팔고 돈을 가져. 완전히 뭐죠? 황당한 놈이야. 이름이 완전 황당한 놈이야. 종이 주고 돈 가져와서 자기가 운영하는 거야. 증권 있잖아요. 다시 주식 발행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기관, 이런 법인은 손도 발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운영할까요? 그 운영하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기관이라 기관.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을 우리가 기관이라 기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총회. 여기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 사원총회라 그래. 주식회사는 운영하는 자를 대표이사라 그래. 얘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집행하는 자, 업무 집행자. 이런 말 쓰고. 좀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 또 뭐가 필요할까?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감사.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배워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꼭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한 명에서 합조해서 가보면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냐면 모든 회사가 똑같아. 설립해야 되겠죠. 태어나야 되겠죠. 그 태어나는 과정이 설명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 회사에서 그 출자자들끼리, 내부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벌면 나눠 가져야 되겠죠. 등등 있죠. 그 다음에 너 출자 얼마 할 거야. 등등 서로 다툼이 생겼죠. 그런 부분에서 내부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규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관계죠.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물건 만들면 팔아야 되겠죠.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누가 대표를 할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사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출자했다가 그 다음에 돈 빼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도 주식 샀다가 팔았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면 돼요. 배울 게 전부 다 뭐다? 이걸 전부 다 유한책임에 똑같이 다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회사인데, 근데 주식회사는 그 네 가지인데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워낙 이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유명하다보다도 잘 짜여진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본 조달하는 방법도 얘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규율하는 방법이 달라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똑같은 건데 좀 더 쪼개본 거야. 그래서 설립. 근데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본 조달엔 주식이 있죠. 주식은 별도로 목차를 잡아놓은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회사의 기관. 그 다음에 상장사 특례인데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 신주 발행. 이런 것들은요 조문 한두 개밖에 없어. 목차 적혀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내용은 제일 많은 데가 어디 많냐면 주식, 기관, 그 다음에 설립. 요 세 정도만 여러분 잘하면요 나머지는 조문도 몇 개 안 돼. 양도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본 감소 방법, 그 다음에 회계. 주식회사의 회계는 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사채. 돈 빌려올 때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투자해 보셨겠지만 금융상품 중에 채권에 투자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하잖아요. 그죠? 그 주식이 요걸 말하는 것이고 채권이 요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듣는다.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하고 나면 사실 좀 잘만 지나고 나면 엄청 양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유한에서 똑같아요. 유한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살펴보고 특징을 어떤 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오셔가지고 교재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법 통칙 그랬잖아요. 통칙인데 회사법의 의 내지 특성 나와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한 줄 좀 읽어보면서 회사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책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뭔가를 이해를 시켜주고 조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사 전체에 대한 뭔가 흐름이라든지 기본적인 설명은 돼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회사법의 의다. 회사법에 이 상행이 상인들이 하는 주체는요. 개인기업하고 거기에 한 줄 쳐 있지만 공동기업으로 나눠져요. 개인기업하고 공동기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개인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개인 상인들을 말해요. 개인 상인들을 말해요. 개인 상인들을 말하는데 공동기업은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그래.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개인기업, 공동기업으로 나눠진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기업. 그냥 뭐 개인기업들은 요 주변에 가면 많잖아요. 미장원, 맥주집 하는 거 다 개인기업이죠. 공동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공동을 하는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조합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조합. 조합이 뭐야?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만 해봐. 괜찮아. 그렇죠. 좋아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꼭 단체라기보다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하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어. 이 조합은요. 공공기관부터 다 쓸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상법이라든지 상인들에게 오면 아주 쉬운 말로 바뀔 수 있어요. 네? 비영리 단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법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조합을 우리 상인 쪽으로 넘어오면 가장 쉽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오늘부터 알면 돼. 안 배웠으니까. 얘기하면 알 거야. 동업.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업이 조합입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 법을 표현해서 그런 거지. 동업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만났다? 우리 만나서 우리 해커스 앞에서 라면집 하나 치를까? 우리 만나서 돼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고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얼마 출자할래? 난 돈 못 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몸으로 떼워.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나오면 얼마 줄게. 라고 하잖아요. 꼭 단체는 아니야. 그걸 우리 단체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법적 단체는 아니고 그냥 모인 하나의 구성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조합이에요. 동업이 조합이에요. 요 주변에 가면 상인들 많잖아요. 음식점들 큰 상인들 많잖아요. 조합 형태로 많이 해요. 사람들이 동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동업. 알겠죠? 그거예요. 그죠? 이게 조합이야.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조합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동업. 고상하게 조합 안 해도 돼요. 동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형태 여러 명이 하니까 어때요? 공동 기업 형태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법인이야. 사람이 모인 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기업을 해보겠다는 거지. 이게 바로 법인 기업이야. 됐죠? 법인 기업이야. 그 법인 기업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한명회사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물어볼 거야. 우리 5개의 기업 형태 물어볼 거야. 암기하고 진짜로. 알겠죠? 이게 자꾸 입에 익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께 돼.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제가 요 성격들을 아주 쉽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항상 순서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안 해도 상관없고. 요게 뭐죠? 법인 형태의 기업이에요. 공동기업. 요게 전부입니다. 개인기업 아니면 조합 아니면 법인기업. 대한민국에서 기업 형태를 할 수 있으면 이 5가지 하나 고르면 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죠? 근데 조합은 뭐 그냥 몰라도 돼요. 얘기해주면 상법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합자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조합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에 가면요. 민법에 가면 그냥 조합이 있어요. 요 성격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범위에 안 들어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이건 상법 총칙에 있거든.
알겠죠? 상법 총칙 상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얼마나 편리해. 법인 기업인 요것만 배운다니까. 공동기업 중에 법인 기업을 배운다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 정의를 한번 같이 내려볼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해봅시다. 같이. 뭐라고? 회사법은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기업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말 붙여본다면 법인이니까 법인법인데 법인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법인하고 사법인 나눠져요. 참고를 한번 해줄게. 법인 여러분 살면서 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오늘 많이 상식 많이 가르쳐줄게. 법인은요 이렇게 공법인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법인으로 나눠져요. 사법인데 사법인을 가보면요 영리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 영리법인은 뭘까요? 이게 바로 회사법에 나오는 이 5가지 회사 있죠. 요게 영리법인이에요. 우리 배우는 걸 뭘 배운다? 영리법인 배운다. 알겠죠? 영리법인 배운다. 비영리법은요, 비영리법인은 뭐 영업을 안 해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은 뭐예요? 우리 공공기관 같은 거 있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이 공법인. 알겠죠? 이런 거 말한다. 됐죠? 우리 법인 요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 회사법에 말하면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법인법이지 뭐. 비영리 관련되는 법인법이 회사법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거기 나와 있네. 마지막 줄에 한 줄만 알면 되겠네요. 공동기업 형태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 됐어요? 그게 회사법이야. 됐습니까? 끝. 지금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알겠죠? 이제 감 잡았잖아. 그죠? 그럼 뭔 말이다? 끝.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책에는 많이 넣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를 한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시험 목적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시험 조문을 배운다 하더라도 최소한 백그라운드라든지 회사법의 이념이라든지 개념은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회사법의 특성이에요. 그럼 이 회사법은 이 기업을 다루는 이 법 특성은 뭐냐? 특성은 첫 번째는 단체법이라 그래요. 단체법. 이 단체법은 뭐냐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체법은 법률 관계를 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뜻이죠. 그걸 우리가 단체법이라고. 회사 해보세요. 회사. 뭐 주식회사 무슨 회사든 간에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있다 합시다. 이 회사에 주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00만 명 넘어요. 그죠? 그렇죠? 해외 주주하고 다 합쳐서 이 100만이란 예를 들면 100만 합시다.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주주로서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 가보면 임원들하고 해서 사원들 있죠. 그 근무하는 자들 해도 그 수만 명이잖아요.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죠? 수만 명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갖고 뭐라 한다? 단체법이라 한다. 아시겠죠? 단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단체법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조문에 가보잖아요. 조문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개인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개인의 어떤 하자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하자나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안 줘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는데 한두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법률 관계를 무효로 한다든지 잘못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가서 이런 법조문이 나와서 시험에 나올 조문들이 있거든요. 요거 이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는 단체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뭐 주식을 인수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또 주식을 인수하면서 뭐 잘못 인수했다는 등 취소를 하겠다고 물론 취소 사연이 있지만 취소를 하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이해되는 거지. 이런 말이 연결되면. 그래서 기본서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 그래서 단체법적 요소다 꼭 알아둔다. 알겠죠? 단체법적 요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체법은 이제 기업조직법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 명이 다시면서 기관관계 다수결원이라든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사원들은 전부 다 평등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체법적 요소 때문이다. 그거 하나 알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알고 있다면 거기 두 번째 영리단체라는 말로 오죠. 영리단체라는 말로 그죠. 영리단체다. 일단 여기는 우리는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꼭 알아두시고 그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리단체법이다. 그렇죠? 회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리추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영리 추구하는 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나쁜 기업들, 불량 기업들, 법을 위반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는 거죠. 이익 추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끝. 됐죠? 영리단체다. 두 번째는요, 사회단체법이다. 그렇죠. 이 주식회사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개인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없어져요? 안 없어요? 못 없어요. 자기가 이 회사를 그냥 소멸하겠다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이 안 돼, 국가적으로도. 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만약 얘가 없어지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되잖아.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적 문제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사회단체성이 돼버려. 이해관계들이 많잖아요. 이해관계도 많고 환경 문제 이런 걸 다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법이라고 그래요. 끝. 됐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다. 이 강행법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 더 알아봅시다. 제가 설명할 때 나중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라는 법조문에 대한 의미를 좀 알면 좋습니다. 모든 법이 다 쓰이는 거야. 모든 법에서 다 쓰이는 건데 강행법규라 있거든요. 강행법규와 그 다음에 임의법규라는 말이 쓰일 겁니다. 뭐 법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강행법규는 A라는 B라는 사인들이 합의 또는 계약으로 깰 수 없는 거. 함부로 깰 수 없는 거. 알겠죠? 근데 임의법규는 어때요? A라는 B라는 사인이 합의를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 그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형법 아시나요? 형법? 형법 뭐야? 죄를 지은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살인죄 나와요. 살인죄. 강도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 강도죄 처음 들어 아니죠, 그죠? 강도죄 이런 게 거기 나온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형법에 뭐가 있냐면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죄는 사람을 그죠? 사람을 살해하면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형법인 살인죄 규정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지. 당사자끼리 예를 들면 A와 B가 만나. 물론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신사협정이 있었어요. 둘이 만나. 서로 이제 한 여자, 갑이라는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이는 거지. 야, 누구는 한 명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어때요? 밤에 달 뜰 때 창 들고 나와서 둘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 대신에 누구 하나 죽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자 하는 게 바로 신사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한 놈 죽어야 돼. 죽었어. 그냥 뭐요? 신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을 안 물어요.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 만약에 해봅시다. 살인 누가 미운 사람 만나갖고 야, 너 오늘 만나서 누가 하나 죽고 하자. 그 사람이 각 썼어. 책임 죽은 다음에 너 절대 책임 묻지 마 라고 하나 죽였어요. 가만히 있나요, 우리 국가가? 살인죄로 잡아넣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강행죄라 그래. 당사자끼리 뭘 바꿀 수 없는 조항을 우리가 강행죄. 앞으로 꼭 알아두자, 알겠죠? 모든 법에 다 있어요. 모든 법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다 있는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임의규정은 어때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상법에 가보면요, 이자율, 법정 이자율이 있거든요. 법정 이자율이 몇 푼이냐면 연 6푼이에요. 그죠? 6푼이에요. 그런데 A가 B가 돈을 빌려주면서 야, 긴급하게 빌려주니까 이자 너 10% 갚아 라고 했어요. 감옥에 가야 안 가요? 안 가. 조문에는 있지만 감옥에 안 가.
요거는 어때요? 기준이야. 너네들이 약정 안 하면 적용된다는 기준이죠. 요런 걸 우리가 임의 기준이라 그래. 됐나요? 어쨌거나 이해만 좀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 알아둡시다. 근데 우리 회사법은요, 거의 90몇 프로가 강행 규정이다. 함부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해갖고 약정을 해갖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됐죠? 그 특징만 알아두면 돼. 끝. 자, 여기 특징은 그 정도 알아두면 돼. 하여튼 여러분 뭐 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체법적 요소 그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어때요? 영리단체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다. 그죠? 같이 혼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죠? 강행복귀가 강하다. 함부로 약속을 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처음, 첫 시간인데, OT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법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의, 그 다음에 뭐 유형, 그 다음에 법조문 나오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